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베이징 항구15 후시진 총편집장이 퇴임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구15는 정치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장직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논설부 부주임 판정웨이가 사장직을 맡을 것이라고 여러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판정웨이는 인민일보 주요 필봉인 런중핑의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담회에서 언론계 대표로 시진핑 주석에게 한 차례 업무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판정웨이가 사장직을 맡은 후 항구15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지 당분간은 알 수 없습니다. 인민일보 국제부 부국장 우치민이 항구15 편집장을 맡습니다. 성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치민이 항구15에 근무한 지 몇 달이 지났으며 후시진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편집장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랫동안 항구15를 총괄해온 후시진은 핫한 사건에는 모두 논평을 했고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닌 이목을 현혹하는 오로지 중공의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전량식 발언을 해왔습니다. 독일의 소리는 후시진은 중국 인터넷에서 가장 천대받고 조롱당하며 호된 욕설을 많이 듣는 사람 중 하나라고 평했습니다. 평론가인 창핑은 후시진 같은 사람은 적보다 더 해롭다라고 했습니다. 네티즌은 이미 후시진을 공칭동 우파텐 서만한과 함께 중국 4대 우마우에 올렸으며 후시진은 그중 1위입니다. 비공식적인 정부 대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이 하기 불편한 말을 하며 정부 차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베이징 정부에서 그의 발언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단시간에 핵 탄두를 1000개로 늘려야 한다. 미군이 감히 우리 섬을 공격하면 거센 반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서 정부의 말을 대신했습니다. 후시진은 중국 내에서도 학력에 대한 의혹, 논문 의혹, 사생활 문제 등 추문이 많았습니다. 2015년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항구15에 그가 허가 없이 폴란드를 공금으로 여행한 문제를 조사해 후시진에게 행정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시진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후시진은 연소득 1200만 위안과 아들의 캐나다 이민설에 휘말렸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부편집장 두안칭타오가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후시진이 여직원 2명과 혼외 정사로 2명의 사생활을 두고 있다고 실명 제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기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 1월 29일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며 두안칭타오에 대한 조사와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후시진이 퇴임한다는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후 건달은 이미 사명을 완수했으니 다음 순서는 상전처럼 미국으로 가서 천수를 누릴 것이 아닌가. 후 건달이 계속해서 열정을 발휘해 고급 정치 깡패 노릇을 한다면 추측컨대 틀림없이 감옥에 간다. 자강의 뒷파도가 앞파도를 밀듯이 후 건달을 이어 또 다른 건달력을 할 이가 계속 나올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시진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바로 나올 것이다 라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당국은 8일부터 10일까지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국내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라는 이전의 말과 달리 중국 경제가 매우 심각하고 낙관적이지 않으며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수요 수축, 공급 충격, 예상 약화의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라며 외부 환경은 더 복잡하고 심각하며 불확실해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15일 대기현 15에 따르면 시사평론가 탕하오는 중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는 수요 축소, 예상 약세, 공급 충격과 복잡한 외부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민간의 소비와 수요 수축, 코로나 상황, 미중 관계 악화, 기업의 해외 이전 등이 원자재 공급과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탕하오는 현재 중국은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염병과 무역 전쟁은 갈수록 많은 기업이 감원이나 임금 감소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회의에서 육보 육안 문제를 첫 번째 두는 것은 모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에서 당정 기관은 긴축 생활경지, 엄격한 재정 규율, 지방정부의 은폐성 부채를 단호히 억제하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30조 위안에 육박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탕하오는 정부의 월급 지급도 어려운데 지방정부의 공공건설에 대한 투자와 지방의 중소기업 발전을 도울 자금 확보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루즈웨이 중국 재무장관은 공식적인 경제 지표가 모두 매우 좋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탕하오는 이런 데이터 조작은 경제 리스크의 실상을 가린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각급 지방 정부에서도 상급자와 중앙정부를 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중국 경제가 한겨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중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